안녕하세요. 저는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34살의 미혼 여성으로 미래를 약속했던 사랑하던 사람과 1년 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헤어지게 된 이유는 저희 둘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정말이지 상식을 넘어선 충격적인 것이었죠. 제가 예비 남편과 헤어진 이유는 바로 극성맞은 예비 시모 때문이었거든요. 예비 시모는 고급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조금 성공했다고 사람을 급을 나누면서 차별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비 남편과 결혼할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자 그때부터 저를 무시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죠. 예비 남편과 헤어지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얼마 후 제가 밝히지 않았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며 예비 시모는 본인의 행동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 해요. 사실 제 직업은 의사입니다. 저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평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의사 일을 하면서 나중에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무료 의료센터를 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때가 제가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던 시기라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의사였는데 젊었을 때부터 무료로 의료봉사를 나가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랬는지 저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제 꿈에 대해 지지해 주셨고요. 그러다가 만난 것이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갔다가 거기에서 예비 남편을 만났던 거예요. 저희는 나이도 동갑이고 말도 잘 통해서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이랑 연락을 주고받다가 예비 남편이 밥을 먹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간 곳이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만나서 간 곳이 무슨 순대국밥집인가 해서 예비 남편이 저를 여자로 안 보고 편한 친구로 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비 남편이 본인이랑 갑자기 사귀는 게 어떻겠냐고 고백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이 나쁘지 않아 좀 더 서로에 대해 알아간 다음에 정하자고 말했고 결국 나중엔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예비 남편이 워낙 저한테 잘해줬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서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사람 자체만 보고 좋아했던 거라 정말 순수한 진심밖에 없는 사이였죠. 그러다가 사귀면서 자연스레 서로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했는지 약사 일을 하며 약국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원래 직업이 의사라는 걸 밝히는 게 맞나 조금 고민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라고 하면 공부만 해서 순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걸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서로의 직업이나 조건도 모른 채 사람 자체만 보고 만나왔고 예비 남편이 저에게 워낙 헌신적인 사람이었던지라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밝히며 잠시 의사 일을 쉬면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제 말에 예비 남편이 깜짝 놀라 했던 겁니다. 그냥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라 생각했는데 예비 남편도 생각지 못한 의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저보다 부족해 보인다면서 자신 같은 사람이 사귀어도 되는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에 비해 본인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는데 왜 조건을 따지냐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 예비 남편에게 밝히지 않은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는 일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 엄마가 외할아버지 병원을 물려받아서 엄마는 병원 원장으로, 아빠는 부원장으로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제법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 남들보다 조금 잘 사는 편이었죠. 그래서 예비 남편을 신뢰하고 있지만 전부 믿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조심하자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하는 사기꾼들한테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어디 가서 집안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솔직하게 제 직업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직 일할 능력이 되셔서 평범하게 월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저는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예비 남편을 홀로 키우시며 자수성가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몸으로 예비 남편을 키우며 그런 성공을 이루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비 남편과 결혼을 선택한 일이 제 인생에 다시 없을 불행을 경험하게 해줄지요.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저는 예비 시모와 처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저를 처음 봤을 때는 예비 시모가 무척 잘해주셨지만요. 어머, 우리 예비 며느리를 이제야 보네.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생긴 것도 그동안 나한테 숨겼지 뭐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네, 어머니 보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기는 우리 아들이 고른 여자면 당연히 괜찮은 여자로 골랐겠지.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예비 시모가 차려주는 밥을 먹게 되었는데 진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청은이 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봐도 나중에 만나서 직접 물어보라면서 알려주지도 하지를 않아서 말이야. 그래서 청은이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저는 그때 예비 시모의 질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제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제 말을 중간에 끊었던 겁니다.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몹시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서 하던 일 잠시 쉬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제 직업이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오라는 데도 많고요. 원래 제 직업이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니? 사회복지사가 자격증 따려고 지금 하던 일을 쉬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사회복지사면 별 볼 일 없는 직업 아닌가? 우리 아들처럼 잘난 애가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골랐을 리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예비 시모의 반응이 제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 혼자만의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 예비 시모도 좋은 분일 거라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에게 또 다른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은 뭐 하시니? 부모님이라도 직업이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사업이라도 하시려나?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아직 일하고 계시고 그냥 월급 받으시면서 평범하게 직장 다니세요. 두 분 다 정말 훌륭하시고 배울 점이 많아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월급쟁이? 우리 나이면 대부분 은퇴하고 쉴 나이인데 아직 두 분 다 일할 정도면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은가 보네. 우리 나이에 월급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된다고?
하지만 예비시모와 이야기할수록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과 저희 부모님이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하시는 직장인이라는 말에 제 조건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치였죠. 하지만 그런 예비시모의 생각을 눈치 못 챈 것인지 예비 남편은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 진짜 직업이 의사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에게 눈치를 줘서 일단 말렸어요. 예비 시모가 정말로 제 조건과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한 저희 부모님 직업 때문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면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제 조건 때문에 예비 시모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면 저는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에게 제 직업이 아닌 저 사람 자체로 인정을 받고 싶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고민을 예비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은 제 기분 탓일 거라며 절대로 아닐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비 시모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사셨고 사람 직업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예비 남편의 말을 믿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저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면서 만나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비 시모가 저에게 직접 밥을 사주겠다며 절 챙겨주실 정도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느낀 게 제 착각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도착한 순간 제가 느낀 그 생각이 착각이 아니라는 걸 금세 깨달아 버렸죠. 절 부른 곳은 고급 한정식 집이었는데 예비시모가 예약한 방으로 들어가자 예비시모랑 예비시모 친구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친구분들이랑 같이 계셨네요. 그래, 어서 오거라. 여기 있는 내 친구들. 이쪽은 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의 며느리는 유명한 돈 잘 버는 학원 강사고, 이쪽은 남편이 6층짜리 건물주에 딸이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마디로 다들 아주 잘 살고 한가락하는 집안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저번에 네 이야기 들으니 양가 부모님 다 은퇴도 못하고 직장 다닐 정도면 너희 집 형편도 많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너도 솔직히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다지만 백수나 다름없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나도 그렇지만 내 친구들도 평소에 네가 함부로 말 걸거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 우리 수준에 맞춰서 행동하고 나랑 내 친구들한테 교양 있게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 한다. 나를 네 예비 시어머니로 둔 것도 그리고 내 친구들 만난 것도 전부 영광으로 알란 소리다. 그때 저는 딱 눈치챘습니다. 제 예감대로 예비 시모는 제가 변변치 않은 직업에 저희 부모님이 못 산다고 생각을 하니 진짜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예비 시모가 절 속여서 당신 친구들이 있는 곳에 부른 이유가 절 창피 주기 위해서라는 것도 바로 눈치챌 수 있었죠. 한마디로 저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유치하고 한심한지. 예비 시모에게 제가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제가 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였죠. 더군다나 사람마다 무슨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랑 조건을 보고 급을 나누고 판단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고등학생들도 아니고 나이까지 드신 분들이요. 본인들이 잘났다는 생각에 당신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려는 태도가 한심했어요. 게다가 예비시모가 저에게 영광인 줄 알라고 자랑하며 말했지만 예비시모나 예비시모 친구분들의 재력이나 당신들의 능력도 솔직히 저희 집이랑 비교하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예비시모와 예비시모 친구분들의 행동이 더욱 가관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예비 며느리 진짜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사 그거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자기는 고급 레스토랑 운영하는 돈 잘 버는 사장님의 아들은 약사인데 자기네 집 수준에 맞는지 모르겠네. 자기 예비 며느리는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던 거래. 그거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딱 봐도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깝다. 내 생각도 그래. 자기 아들이 너무 착해서 예비 며느리 불쌍해서 만나다가 정든 거 아니야? 자기 며느리가 동정심 유발해서 냉큼 꼬셔버린 거 아니냐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겨서 엄청 여우인가 보네. 물론 우리 같은 특별 계층의 사람들 속에 섞여서 신분 상승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이건 욕심이 해도 너무하다. 에휴, 그래도 어쩌겠어. 교양 있는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들도 알겠지만 우리처럼 수준 있고 가진 사람들은 좋은 일도 하고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 우리 아들 결혼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우리 아들에 비해 한참 부족하고 모자란 아이를 내 가족, 내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게 지금 내 마음이랄까? 자기는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진짜 자기는 살아있는 보살의 천사다. 어머, 그런가? 내가 그런데 살아있는 천사의 보살이면 이런 내 마음 이해해주는 자기들도 살아있는 보살의 천사인 거 아니야? 어머, 그런가? 본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한심하고 유치한지도 모르고 서로 칭찬하는 예비시모와 예비시모 친구들을 보며 살아있는 보살의 천사가 아니라 마귀의 마녀 같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를 당장 빠져나오고 싶었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어머니란 생각에 저희 예비 남편의 얼굴을 생각해서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하는 결혼이 과연 옳은 건지요. 예비 시모의 경우 없는 행동을 볼 때 이 결혼은 해선 안 되는 결혼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비 시모가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무식하고 상식이 없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예비 남편과 저희 결혼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고 의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모 친구분들을 만난 다음 날 예비 시모가 저에게 전화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요구해왔던 것이죠. 나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식당에 손님이 들이닥쳐서 그러는데 네가 와서 설거지 좀 해줘라. 갑자기 식당에 있던 설거지 기계가 고장났지 뭐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사이니까 일은 당연히 공짜로 해줘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지금 어머니 레스토랑에 와서 설거지를 하라뇨? 저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 바쁜 사람이거든요. 너는 네 시모가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니? 우리 아들에 비해 조건이 한참 딸리는 널 내 집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난 능력도 없는데 지 고집까지 센 며느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당장 와서 그릇 닦아. 아니요. 저 상훈 씨에 비해 조건이 딸리지도 않고요. 절대 부족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부탁 못 들어드리겠습니다. 설거지할 사람이 부족한 거면 지금이라도 알바를 구해서 쓰시는 게 좋겠어요. 되도록 이런 일로 연락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스케줄이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시모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났는지 그 이후에도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거셨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제가 예비시모의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예비 남편보다 조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자 저를 바로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분의 부탁을요. 그래서 전 그 일을 예비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지? 진짜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대신 사과하고 엄마한테도 자기한테 그러지 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게. 사실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 진짜 직업 말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지 누가 봐도 자기가 손해보는 결혼인데 자기한테 이런 일 당하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그런데 자기야, 우리 이게 맞는 걸까? 어? 이게 맞는 걸까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보니까 어머니께서 내 직업도 그렇고 정말로 내 조건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이대로 결혼하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어서. 나는 사람 조건 보고 하는 결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 따지는 시부모님 모시면서 잘 살 자신도 없어. 어머니께서 내 직업을 알고 나중에 날 좋아해 주셔도 그건 나라는 인간 자체가 아니고 내 직업 때문에 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난 자기 부모님이든 우리 부모님이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은 우리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고. 그리고 엄마가 만약 계속 자기 직업 오해해서 우리 결혼 반대하면 나 엄마 안 보는 한이 있어도 자기 선택할 거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결혼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조금만 더 우리 엄마 지켜봐주면 안 될까? 내가 엄마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제대로 이야기할게. 알겠어. 그러면 자기 믿고 한번 기다려볼게. 그리고 내가 밝힐 때까지 자기 내 직업 의사인 거 절대 어머니한테 밝히면 안 돼? 알겠어. 자기가 의사라는 거 자기가 직접 밝힐 때까지 비밀로 해둘게. 사실 그때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더욱 솔직히 말하면 예비 시모의 행동을 보면서 바로 헤어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예비 남편과 만나온 시간도 있고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예비 남편이 미련이 남지 않도록 배려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던 거였죠. 그런데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이야기가 잘 끝난 건지 예비 시모가 저를 예비 시댁으로 다시 초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동안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은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지? 미안하다. 내가 나이가 드니까 안 부려도 되는 욕심을 자꾸 부리게 되고 사람이 생각이 짧아지는 것 같다. 그래도 우리 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앞으로는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잘 지내보자. 이 음식들 내가 넣어주려고 정성 들여 만든 거니까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내 사과 받아줄 거지? 네, 어머니.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저 때문에 음식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함부로 말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우리 예비 며느리 정말 예쁘네. 쏙 마음에 들어. 그때 마음은 예비 시모가 저에게 사과도 했고 잘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예비 시모와 친해지고 마음을 열게 되면 그때는 제가 의사라는 사실도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밥을 먹다가 예비 남편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저를 대하는 예비 시모의 태도가 확 달라졌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당황하고 말았죠. 이 괘씸한 게. 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기에 너희 결혼 허락 안 하면 내 얼굴 안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드겼기에 착했던 내 아들이 이렇게 나오냐고?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두 말 안 할게.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나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끝내라는 소리다. 내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네가 네 주제를 뒤늦게 깨닫고 네 주제가 별로라서 헤어지자고 한 거로 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들이 또 내 얼굴 안 본다고 할 거 아니니? 그리고 막말로 네가 하던 일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그때 일 때려치우고 사회복지사처럼 돈도 많이 못 버는 일을 할 생각을 한 거니? 게다가 너희 부모님도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아직 직장 다니는 거면 그 직업이야 뻔하지. 청소일이나 경비일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너처럼 가난한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것들한테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키운 줄 알아? 어머니 참 비겁하시네요. 제가 진짜로 마음에 안 들면 상우 씨한테 직접 말할 것이지. 지금 저랑 잘 지내보고 싶다고 집에까지 초대해서 상우 씨 속이면서 연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무슨 대단한 직업 가지고 있는 줄 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일이 어때서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훌륭한 직업인데 왜 그런 직업을 돈으로만 평가하시는데요? 미화원 일이랑 경비일도 전부 땀 흘려서 일하는 보람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직업은 미화원도 경비원도 아니고 두 분 다 전문직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일하십니다. 웃기고 있네. 존경받는 직업은 무슨 직업? 너 지금 찔리니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도 지금 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백수나 다름없는 거 아니니? 그래놓고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솔직히 고급 레스토랑 운영하는 내 재력에 우리 약사 아들이면 의사 며느리 보는 건 일도 아니다. 의사 며느리 좋아하시네. 의사 며느리가 오려고 하다가도 어머니 보면 즐겁해서 도망가겠네요.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저 원래 하던 일이 저 오라는 곳도 많고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월급도 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저 정말로 사회복지사 되고 싶어서 자격증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 입 닥치지 못하겠어? 어느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 주제도 안 되는 게 어디서 거짓말을. 내가 고급 레스토랑 운영하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서 참는 거지. 너 무식한 시어머니 만났으면 너 벌써 머리채 잡혔어. 어머, 어머니는 지금 하시는 행동이 정말로 교양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동이 얼마나 저지르고 교양 없는 행동인지 모르시는 거면 어머니 예절 공부 좀 더 해야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지금 하는 행동 보면 쪽팔려서 그렇게 말 못할 것 같거든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럴 거면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알겠어요. 저도 미련도 없고 헤어져 드리죠. 그래. 이제야 네가 네 분수를 알고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런데 저 제 분수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로 모시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수준이 떨어져서 제가 이 결혼 거절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제가 상훈 씨랑 헤어지는 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어머니 때문인 거고 상훈 씨에게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로 예비시댁을 나왔어요. 예비 남편도 제가 갑자기 예비시댁에서 사라지자 예비시모가 저한테 잘못해서 그런 걸 아는지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진짜로 예비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사실 예비 시모에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말하면서 제 직업이 의사이고 저희 부모님이 큰 병원 운영하는 병원장님의 부원장님이라고 이야기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예비 시모의 수준을 보니 그런 말을 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에 깔끔하게 끝내고 말지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미 예비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예비 시모가 저한테 협박 비슷한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네가 그렇게 나가면 내가 겁먹을 줄 알고 우리 아들이 내가 너 계속 마음에 안 들어하고 결혼 반대하면 내 얼굴 안 본다고 했지만 부모랑 자식이랑 영 끊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나쁜 엄마 소리 듣기 싫어서 참았던 거고 우리 아들이 말은 그렇게 써도 마음 약해서 나 못 버린다. 내가 지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너 확실하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야 한다. 안 그랬다가 내가 가진 재력을 이용해서 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명심해라. 나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새겨듣도록 해. 저는 예비시모 행동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예비시모가 돈은 많이 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인격으로서는 최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나 예비 남편과 그냥은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못된 예비시모를 생각하니 제대로 예비시모의 속 좀 뒤집어지게 만들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예비시모가 가장 약올라 할 방법으로요.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의사라는 사실과 저희 부모님이 큰 병원 운영하는 병원장의 부원장이란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시모가 보는 데서 대차게 예비 남편과 파혼을 선언하기로 했죠. 그러면 사람을 조건으로 평가하는 예비시모가 아주 배가 아파 죽으려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의 사과 연락을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사과에 결혼할 것처럼 다시 연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비 시모가 또다시 저번 일은 본인이 미안했다면서 이번에는 저와 저희 엄마를 본인이 운영하는 고급 식당인 레스토랑에서 밥을 대접하고 싶다면서 초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초대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화해하는 척하며 저에게 악담을 하며 괴롭히더니 이번에는 저희 엄마까지 본인 레스토랑에 초대해 그 행동을 저와 저희 엄마에게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요. 예비 시모가 자랑하는 그 레스토랑이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병원에 비해서는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도 모른 채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예비 시모가 초대하는 레스토랑에 가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도 이미 사정을 이야기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고 예비 남편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조건이나 집안 같은 건 따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제가 이야기한 사람 됨됨이만 보고 예비 남편을 직접 봤을 때도 마음에 드시면 받아주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도 사람만 보고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워낙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라 저희 집이 잘 사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솔직히 조건이나 집안으로 따지면 이 결혼을 반대해야 할 사람은 예비 시모가 아닌 저희 부모님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더욱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와 저는 예비 시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가게 되었고 예비 남편과 함께 저랑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자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본인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아랫사람처럼 보면서 무시하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사부인이 보시기에 저희 레스토랑이 엄청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하고 한참은 더 크게 키우고 싶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부인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참 소박하죠? 하지만 저희 엄마가 그대로 당하고 있을 뿐도 아니었고 예비 시모의 말에 전부 되받아쳤습니다. 네, 참 소박하고 작은 레스토랑이네요. 정말로 좀 더 열심히 해서 한참을 키워야겠습니다. 뭐라고요? 한참을 키워야겠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짜로 대접해드릴 생각이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키세요. 그리고 사부인네 집이 가난해서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오는 것도 처음일 텐데 음식을 제대로 주문하실지 모르겠네요. 메뉴 보시고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대신 주문해드리죠. 저희 레스토랑 가격도 비싸고 아무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알고 영광으로 아시고요. 그것보다 제가 입맛이 고급인데 여기 레스토랑에서 파는 메뉴들이 전부 싸구려라 제대로 먹을 게 없어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음식을 대접해주겠다고 하니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능숙하게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런 저희 엄마의 모습에 예비 시모가 당황하더니 계속 본인이 저희 엄마한테 당하니 열이 받았는지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음식 메뉴를 시키자마자 예비 시모가 바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곤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제가 정리한 혼수 목록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큰 대형 고급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고 저희 아들은 물론 제가 차려주긴 했지만 약국까지 가지고 있는 약사입니다. 그에 비해 정은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백수나 다름없는 신세. 사돈댁도 두 분이 다 큰 나이에 일하고 있는 거 보면 가진 거 없어서 일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정은이 저희 집 며느리로 받아주기에 직업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급도 그렇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한참은 모자라지만 저희 아들 생각해서 특별히 허락해 준 거니까 거기 적은 혼수 목록은 전부 해왔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이 결혼 못 시킵니다. 예비 시모가 혼수 목록에 적은 것들은 아주 대단했어요. 강남에 있는 40평짜리 아파트에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가 탈 외제차에 명품 가방에 다이아 세트 등등 아주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혼수 목록을 읽던 저희 엄마가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 가지고 장사합니까? 우리 딸이 무슨 갑부집 아들이랑 결혼하는 건가요? 사람이 욕심을 부려도 청도꽃 부려야죠. 사부인이 말한 혼수, 솔직히 저희 입장에선 해올 수 있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딸이야말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집에 무시당하면서 손해보는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김서방네 집이 없이 살고 시모될 자리가 교양머리가 없고 무식해서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 나고 급이 다르다고 하는 거면 진짜 그런 면에서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 딸만 아니었으면 김서방네 집 질이 아주 많이 떨어져서 상종도 안 했을 집입니다. 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교양머리가 없고 질이 많이 떨어져? 지금 경우 없고 무식한 게 누군데 그래? 감히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 넘보는 당신 딸이야말로 수준 떨어지고 무식하고 경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쪽 당신 딸이 무시받는 게 싫으면 우리 파혼합시다. 나 솔직히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조금 봐주려고 했던 거지. 당신들처럼 돈 없고 가난한 데다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랑 사돈 맺고 싶지도 않았거든. 이 식당 매출이 얼만 줄 아세요? 수준 차이가 나니 이 결혼은 안 되겠네요. 뭐 그러시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그쪽이랑 우리 집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우리 딸 그쪽 집안에 시집 못 보낼 것 같으니까 내가 사실 이 말하려고 여기 나오려고 했던 겁니다. 이 무식한 여자야. 뭘 알기나 알아? 그리고 그때 엄마는 제 직업이 의사라는 사실과 저희 엄마가 병원 원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비 시모의 식당에서 저희 엄마를 알아본 사람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있던 자리로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왔던 예비 시모 레스토랑 직원이 저희 엄마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예비 시모에게 이야기했죠. 오, 사장님,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사장님 예비 며느리 어머님이 저분이셨던 건가요? 저 별 볼 일 없는 늙은 여편 내보고 저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별 볼 일이 없다뇨. 지금 저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선생님, 저희 엄마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이세요. 병원 원장님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희 엄마 몇 달 전에 허리 안 좋으셔서 병원에서 수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선생님이 바로 거기 병원 원장님이세요. 저 원장님이 실력 좋기로 얼마나 유명하신데요. 원장님이 환자분들한테도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셔서 잡지랑 인터넷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원장님이 수술해 주시고 이제는 잘 걸어 다니시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하시는데요. 원장님 남편분도 거기 병원 부원장님으로 계세요. 그리고 자식분도 외동딸 하나라고 의사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사장님 며느님 의사였던 거예요? 사장님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랑 사돈도 맺으시고 의사를 며느리로 들으시는 거면, 이런 말하기 못하지만 로또 맞은 것만큼 엄청난 행운인 거 아니세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내가 무시했던 사부인이 지금 병원 가지고 있는 병원 원장의 의사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 예비 며느리도 의사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 운영하고 우리 아들이 약사라지만 우리 집이랑 완전히 레벨이 다르다는 소리잖아. 내 꿈이 의사 며느리 두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사돈집이 두 분이 다 의사의 병원장의 부원장이면 이건 완전히 봉 잡은 거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정은이랑 사부인을 엄청 무시하면서 욕했는데. 그리고 예비시모 직원과 예비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희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병원 원장이고 우리 딸이 의사다. 이제 더 말할 필요 없지? 딸, 우리 이만 가자. 그러자 예비시모는 조금 전 저희 엄마를 무시하던 태도와 다르게 갑자기 다가와선 저희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저기 사부인, 제가 결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제가 실수했어요. 정은이가 의사에 이렇게 대단한 집 따님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의사까지 하는 애가 뭐가 아쉬워서 사회복지사는 된다고 해서 내가 무시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사회복지사가 어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그리고 우리 딸이 의사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거라고? 무식한 여편네가 사람을 조건이랑 돈으로만 평가하더니 내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지?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조금 전에 일은 전부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은이가 저희 아들이랑 결혼만 해준다면 제가 정은이를 정말로 공주님처럼 모시면서 잘할게요. 예, 사부인. 그렇게 부탁드려요. 저희 엄마는 예비시모의 손을 획 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사람 놀려? 조금 전이나 지금이나 나도 같은 사람이고 내 딸도 같은 사람인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건데? 당신 직원이 내가 큰 병원 가지고 있는 병원장의 의사라고 그래서 그래? 미안하지만 당신처럼 돈이나 조건 보고 사람 판단하는 무식하고 천박한 시어머니 자리가 있는 집에 내 귀한 딸 절대 못 줘.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솔직히 여기 밥값 내가 버는 돈에 비하면 얼마 하지도 않는 싸구려거든? 구명가게만한 작은 식당 운영하면서 요새는 음식값이 껌값이라 내가 내고 간다. 우리 다신 얼굴 보지 맙시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예비시모에게 한마디 해주고 저와 함께 레스토랑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예비 남편을 따로 만나 저는 이별을 고하게 되었죠. 예비 남편도 예비시모가 저와 저희 엄마에게 한 행동을 보고 저한테 너무 미안해했고요.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는 말에 더 붙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일은 다음 날 벌어졌어요. 글쎄 예비시모가 저희 엄마 병원에 찾아왔던 겁니다. 이미 예약 환자가 다 차 있었는데 예비시모는 저희 엄마를 만나려고 진료 접수까지 하고 저희 엄마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날 사실 제가 부모님이랑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해서 부모님 병원에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는 저희 엄마가 아프지도 않은데 예비시모가 진료 접수까지 했다면서 다른 환자분들 진료 못하게 방해하지 말라면서 가라고 내쫓는 상황이었고 예비시모는 그런 저희 엄마를 붙잡고 매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환자분들이 보고 있는 진료실 앞에서 말이에요. 사부인, 아니 원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들이 저 때문에 정은이랑 결혼 못하게 되었다고 다시는 저 안 보고 산다면서 어제 짐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고요. 이러다가 정말로 저희 아들이랑 인연 끊기게 생겼습니다. 정은이가 의사에 이런 대단한 집안 딸인 거 알았으면 제가 저희 아들이랑 결혼 반대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부인, 제발 넓은 아량우를 베풀어서 정은이랑 저희 아들 결혼 다시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혼집으로 강남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에 외제차에 해오라는 거 뭐든 해올게요. 아니면 정은이 개인 의원 하나 차려달라고 하시면 차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 아직도 사람을 조건이랑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못들 하세요. 이 정신 나간 여자 저희 병원 밖으로 쫓아내세요. 당신 다시 한번 내 병원 찾아왔다가는 그때는 업무방해로 확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각오하라고. 그렇게 예비 시모는 병원에 있는 보안 요원분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비 시모는 끝까지 발악을 했습니다. 당장 이거 놓지 못하겠어? 당신은 내가 누군 줄 알아? 여기 병원장이랑 사돈대 사람이란 말이야. 아이고, 우리 아들 약사에 내가 잘 나가는 레스토랑 사장이라고 유세 떨다가 굴러 들어온 복을 놓치고 자식까지 잃었네. 아이고 배야. 그리고 얼마 안가 지인을 통해 예비 남편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이 정말로 예비 시모와 연을 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보고 완전히 질린 것 같았죠. 그리고 예비 시모는 결국 예비 남편까지 잃고 병원장 사돈의 의사인 저를 며느리로 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걸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더군요. 지금은 그 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시모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잘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봤자 욕심부리고 못되게 살다간 찾아왔던 좋은 일도 다 달아나고 불행만 남을 뿐이니까요. 물론 사람이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은 부자보다 마음이 넉넉한 부자가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비록 저는 예비 남편과 헤어지긴 했지만 결혼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제가 목표했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합격했고요. 지금은 의사로 복귀해서 부모님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저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